자, 일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이제 충청권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충청 지역에서 우리 사건 반장 함께 하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 계시는 곳 상황이 어떤지 채팅창에 조금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같이 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가 일단 그 속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정체 전선이 내려가면서 대전, 세종 등 충청권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은 오늘 오후 3시까지 하루 강수량이 150mm가 넘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권엔 최대 300mm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북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제천, 청주, 옥천 등 충청 지역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는 일이 속출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청주의 소주공장 창고 지하실과 충주의 단독주택 지하실에 빗물이 가득 차는 바람에 소방이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청주시 북대동에 침수된 도로에서는 수중 펌프차로 빗물 4톤가량을 퍼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루나님, 행복기도님, 청주는 지금 하늘이 뚫렸어요라고 그러시고 계시고 대전 아산은 아직까지는 좀 잔잔한 정도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뢰로 변한 맨홀입니다. 맨홀 빠짐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폭우 사건 중에 가장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가 맨홀 사건입니다. 맨홀이 지금 파손이 돼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물이 지금 나오든지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인 남녀 2사람이 맨홀을 가다가 빠진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2사람이 남매로 알려졌습니다. 50대 예. 누나랑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누나가 비틀거리다가 빠지다 보니까 남동생이 잡으려다가 둘 다 빠졌고요. 불과 뭐 수초 사이에 지금 둘 다 지금 빠져버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뭐 지금 발견이 되긴 했는데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저기서 맨홀에 들어가서 결국 사망한 걸로 보이고 누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종된 상황이긴 한데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맨홀에 이제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맨홀에 빠지면 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수해 때 제일 위험한 게 맨홀입니다. 늘어난 물 때문에 이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뚜껑이 이제 팡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흙탕물이고 뭐 어두컴컴하고 이러면 그 뚜껑이 열려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당 120mm면 상당히 폭우인데요. 이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사실은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역류하게 되면은 그 쇠가 압력을 밀려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매지 누나가 먼저 빠지니까 동생이 구하려다 같이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물이 넘치다 보니까 안 됐고 물이 어느 정도 안 나오니까 그때 소방 당국에서 저 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생분, 남성분이 사망한 시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참 아쉬운 편이 있는데요. 여성분도 수색을 하겠지만은 참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예, 뭐 그래도 신랄 같은 좀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잠깐 지나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맨홀 사고 영상 몇 가지 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정말 아찔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데요. 바닥을 보니까 뻥 뚫려 있습니다. 배수로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이번엔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옆자리 미끄러지죠.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역 인근인데요. 맨홀 뚜껑이 유실되면서 맨홀 안으로 다리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 약간 위에가 보이니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진짜 아찔했습니다. 옆에 구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사진을 좀 저희가 준비했는데 자, 보여주시죠. 자, 서울 동작구의 경문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옆에 있는 야산에 폭우로 인해서 후문 쪽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토사가 운동장 안쪽으로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방학입니다, 승 의원님. 네, 다행히 뭐 방학이라서 지금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참 산사태라는 게 이게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들은 산사태로 여러 가지의 위험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야산에 있는 부분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우가 내릴지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기후 변화가 있으면 이런 어떤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저런 야산에 토사가 내리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그 부분을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런 수해 인명 피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지금 많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산사태로 인해서 이 버스의 잔해물 밑에 이제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경기도 오산 화성 부분입니다. 화성 부분에서는 기숙사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컨테이너에 이제 산사태 그 토사 같은 게 덮쳐가지고 중국인이 숨진 사례도 있고요. 뭐 경기도나 강원도 이 일부에 산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흙이 좀 약하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횡성군 청일면 일대에는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주택 5채하고 주민 8명이 또 고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좀 구조가 됐었습니다. 예.